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이 아닌가, 혹은 공수처나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또 사실 여부를 하나씩 체크를 하죠. 먼저 각 정당에서 나오신 네 분이시기에 입장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 당의 입장도 있고요. 또 개인적인 분석도 있을 텐데 한 말씀씩 해주시죠. 먼저 김병우 의원님. 네.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 정말 마른 하늘에 웬 날벼락이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 국민들의 관심은 다음 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에 다 관심이 가 있고 예. 이번 구속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다 기각될 거라 인용이 되지 않을 거라고 거의 예상을 하고 있던 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구속이 취소됐다는 결정을 듣고 야 정말 앞으로 이 혼란 상태가 어느 정도 더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나쁜 시그널을 줄 것이다. 앞으로도 일정 기간 더 선전과 선동, 가짜 뉴스 그리고 극우 세력들이 판치는 이 분위기가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이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할 것이다 예.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빨리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빨리 결정이 되는 것이 이 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처음에 이 신청을 했을 때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많았고요. 지도부도 확신을 가지고 임했다기보다는 가능성, 작은 가능성이라도 구속적 부심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거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오늘 구속 취소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을 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전체를 봤을 때 이것이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이나 아니면 계엄 사태에 관련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느냐 그거에 대한 걸로 수렴하고 있지는 않은 거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법원의 이 판결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경찰이 어떤 다음 넥스 스텝을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더 많은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이 됩니다. 네. 김영현 의원님. 예, 제가 뭐 급히 나오느라고 조국혁신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고요. 저희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린다면, 물론 형사법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뭐 사실도 피고인의 이익에 맞춰서 인정을 하고 법리 해석도 가급적인 피고인의 이익이 확대되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원이 지금까지 그런 엄격한 법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리를 제대로 적용해오지 않다가 하필이면 이런 그 최고 권력자인 윤석열 씨에 대해서 이제 그 엄격한 법리를 들이댔다는 게 참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법원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것이 이제 이번 법률 해석의 가장 큰 기조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재판부가 섣불리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지 않은데도 의심스럽다고 섣불리 보고 해석을 해서 판단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사실 법원도 습격이 당했고 지금 탄핵을 앞두고는 헌법재판소를 뭐 파기하자라는 그러한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고 그 배후에는 지금 윤석열 씨가 있다고 여기지는 이때에 그렇게 섣부른 판단으로 우리 사회에 또 다른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개혁신당이요. 예, 법치국가에서 어떤 경우에도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이 원칙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번 윤석열 씨의 구속 취소 사태는 전적으로 검찰과 공수처 둘의 절차적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법 계엄이 정당화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 정도까지 중대한 나라의 명운이 걸린 사태를 가지고 너무나 아마추어처럼 처리한 두 수사기관의 장들은 거취 표명을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잠깐만 제가 지금 금방 전에 이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제가 그 비판을 했다고 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서 그런데 아, 그럼요. 우리가 이제 예.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은 늘 존중하지만 비판을 할 수 있죠. 예, 예. 불복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 발언이 혹시 법원 출신이 법원의 결정을 저렇게 무시하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곡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시청자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시청자들께서는. 앞서 이제 법원의 결정에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개혁신당에서는 수사기관 두 곳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법원 문제부터 짚어보죠. 김영현 위원님. 어떤 부분이 특히 문제로 보입니까? 첫 번째로는 제 눈에 띈 문제점은요. 그 체포 적부 심사를 위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그 구속 기간에 산입할 것이냐, 산입하지 않을 것이냐. 예. 그러니까는 구속 적부심을 위해서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체포 적부심을 위해서 있었던 기간도 구속 적부심에 있었던 기간과 동일하게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되느냐, 산입해야 되느냐 네. 이것인데 지금 이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체포 적부심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만큼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예.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일간 구속 기간이잖아요. 예. 10일인데 체포 적부심을 위해서 수사 관련된 서류가 법원에 있는 그 시간만큼은 예. 그 10일에서 빼야 되는데 그걸 넣었다라는 거죠. 예. 넣어야 된다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예. 그 판단에 놓은 거는 그겁니다. 구속 적부심의 경우에는 그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문 규정이 있는데 체포 적부심과 관련된 것은 명문 규정이 없다. 그래서 피고인의 이익에 충실하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은 구속 기간을 산입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법문을 찾아봤는데 이 형사소송법 214조의 2, 그 제 13항에 보면은 거기에는 이 214조의 이 조문이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예. 구속 적부심사와 체포 적부심사를 포괄하는 조문이고 그 13항에 구속기간 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구속기간과 구속 적부심과 체포 적부심을 구분해서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구속 적부심의 경우와 똑같이 체포 적부심의 경우에도 똑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인 일인지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제가 보기엔 이렇게 본 것이 결정적으로 구속 기간이 지난 후에 공소가 제기가 됐다라고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잠시만요. 지금 주요 쟁점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연자분들께서도 함께 봐주시죠. 첫 번째는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했느냐 여부거든요. 예. 그리고 그 세부 내용으로 보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서류가 법원에 있는 그 시간만큼을 구속 기간에 넣느냐 마느냐 그거는 이제 재판부가 명확하게 그거는 구속 기간에서 빠진다. 빠진다. 그만큼 빠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속 10일의 시간에서 그 몇 시간 동안의 시간은 빼야 된다. 빼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그 점에서도 이제 검찰과 법원의 견해 차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체포 적부심에서 구속 기간 불산입 이게 말이 어려운데 체포 적부심을 위한 서류를 법원에 보냈을 때 그 시간은 또 넣어야 된다라고 지금 판단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과 다르게 본 거죠. 예. 구속 적부심이 아니라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동일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같은 규정으로 하나는 이렇게 보고 예. 또 하나는 다른 식으로 해석을 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자, 법원의 문제점 짚어주셨고 더 있으면 잠시 뒤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병국 의원님. 네.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이세요? 저는
이것이 구속 기간을 산정하는데 날로 볼 거냐, 시간으로 볼 거냐, 예. 또 날도 이 48시간이 경과되기 전에를 소위 말해 4.4.5 비슷한 거에서 이틀로 볼 거냐, 예. 또 하루로 볼 거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논란이 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네. 이미 충분히 저는 협의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기존의 판례도 봤을 거고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을 거고 또 법원하고도 비공식으로 상의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법원 행정 문제잖아요. 유죄 무죄 이런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의 문제고 그렇죠. 날짜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네. 저는 정말로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건 예. 실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무는 사전적으로 다 논의를 했을 거고 협의를 했을 거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루냐 이틀이냐 또는 몇 시간이냐 이런 것으로 논란을 벌이고 그것이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해서 구속을 취소하는 하나의 사유로 거론된다는 자체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술한가. 그런 날짜 계산, 시간 계산도 하나의 합의된 바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하고 예. 비법률가로서 정말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이렇게 크게 거론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스템이 허술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이가 없다 그럴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관련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란이 일어나고 나서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체포영장을 거부를 했죠.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그때 체포가 되고 나서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예. 그때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합법적이다라고 결론 내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법원에서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서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법적으로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된다라고 이미 판단이 내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 기소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날짜와 공수처의 업무에 대해서 다시금도 논란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미 그것이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수처의 업무냐 아니냐. 근데 지금은 내란죄로 아닌 직권남용죄이지만 인지한 증거가 없다. 예. 인지했을 때에 이것을 확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인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나중에 검찰이 항고를 통해서 충분히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인지했다라는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걸 제출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검찰의 항고를 통해서 이 부분이 다시 구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공소 제기 기한보다는 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 범위 이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물론 대통령의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계엄에 찬성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실은 상당수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인사들조차도 공수처가 지금 내란죄 관련된 수사를 주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다고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수사 관련해서 공수처의 이 권한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걸 하나하나 짚어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이 맞다.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이 처음부터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지적이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판사의 그 판결문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공수처가 만들어질 때 그 당시 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모호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는 이미 여야가 다 시인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런 것들이 검찰이 저는 항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전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항고를 통해서
이 관련 공수처의 권한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공소 기한 이 문제들이 좀 더 명확하게 돼서 더 이상은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의 다른 어떠한 사건에서도 더 이상 혼란이 없는 완벽한 깨끗한 판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공수처의 수사 권한 범위에 대한 판례도 결국 이 사건으로 성립될 가능성도 앞으로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김성열 의원님, 앞서 검찰, 공수처 양쪽 모두의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짚어주셨는데 네. 좀 깊게 들어가 보죠. 일단 지금 앞서서 공수처의 수사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공수처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면 일단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 하면서도 이 결정문에 나와 있는 기타 사유, 즉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관한 내용, 요거는 변호인의 입장을 요약한 것뿐이지 판단의 근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공수처는 그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수처가 법원에다가 제출을 했던 체포영장 그리고 체포적부심 여기서 이미 법원에서 적합하다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수사권 문제는 이미 법원에서 판단이 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번 사건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라에 정말 명운이 달린 중요한 문제면 얼마든지 보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했어야죠. 마지막에 시한 달해가지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처리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그전에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들이 국민들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불안한 초보 운전자가 대형 사고를 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김영현 의원님. 네. 오늘 쟁점 중에 하나가 구속 기간을 날로 볼 것이냐, 시간으로 볼 것이냐 이고 법원은 시간으로 봐야 된다. 검찰에선 날로 보고 기소를 했죠. 예. 검찰은 몰랐을까요? 기존에도 시간으로 한 사례도 있을 테고 또 계속해서 이런 뭐 구속, 인신구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업무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걸 모르고 이렇게 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날로 지금까지는 그 교도소에서도 그렇고 주로 형 구속 집행은 이제 교도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교도소에서도 날로 계산을 해왔고 당연히 검찰에서도 날로 계산을 해왔고 그러니까 행형 실무 간행은 날짜로 계산을 하는 거였고요. 예. 지금 법원에서 이게 시간으로 해야 되느냐 날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선례가 있었다면 그 선례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이전에 이 법원에서 결정한 선례가 있었는지는 저는 아직은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예. 지금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것은 아마 법원에 이게 처음 정식 결정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왜 논란의 여지가 있냐면은 이제 구속 기간에 대해서 우리 형사소송법이 10일로 정해놨거든요. 일로 정해놨으니까 날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속 기간에서 빠지는 기간은 구속을 위한 그 피의자 신문을 위한 그 기록이 법원에 들어간 때로부터 나올 때까지 기간을 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산정할 때 지금 검찰은 날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고 법원은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구속기간 만료도 법원은 그 시간을 뺀 나머지는 당연히 시간으로 쪼개지지 않겠습니까? 법원처럼 하면. 근데 검찰처럼 날로 계산을 하면은 시간으로 안 쪼개지고 그냥 날이 만료되는 24시에 이제 만료가 되는 예. 것이고요. 이제 그 견해차가 있는 건데 그 검찰 쪽 계산대로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10일이 시간으로 계산할 때에는 240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식 계산으로 하면은 그 실제로 그 피의자 구속 기간이 그 기록에 있는 것보다 법원에 기록이 들어가 있는 시간을 빼고도 240시간이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법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서. 예.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엄밀하게 시간으로 계산하고 구속기간 만료 시점도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결정의 예. 요지 중에 예, 예, 하나인데 예. 그전에는 안 그랬나요?
아까 본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그럼 이렇게 왜 이 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친절하게 시간으로 했을까요? 이제 이렇게 그 피의자가 구속된 피의자가 이렇게 시간까지 따져가면서 정면으로 그 다툰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 시간 단위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걸 이번 기회에 자세히 들여다보게 예. 됐고 예. 거기에 대한 법리 해석을 하게 됐다. 예, 이렇게 예. 보는 게 맞는 것 같군요. 예,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법문에 구속된 날로부터 구속 기간을 예. 구속된 날로부터 10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체포됐을 때는 체포된 날로부터. 예, 날리라고 돼 예. 있죠. 예. 그러니까 날로부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날로 계산한 것이 법문에 명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게 날을 검찰 측 견해입니다. 예, 그 견해.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새로운 판례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법원에서. 그렇지만 이것은 워낙 위중하고 모든 국민의 관심사고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일 수는 있는데 굳이 이 시기에 이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새로운 접근으로 피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기존에 했던 대로 또 법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고 나중에 앞으로 어떤 그 구속 기간을 산정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지 지침을 내든지 시행령을 만들든지 그렇게 보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예.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설령 이제 법원처럼 시간으로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법원은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검찰의 그 기소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따로부터 9시간 45분이 늦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체포 적부심을 위해서 그 기록이 법원에 가 있는 시간이 10시간이 넘거든요. 10시간 32분입니다. 예. 근데 그 시간을 구속 기간에서 빼주면 이거는 그 구속 기간 내에 공수 제기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점에서 이 결정은 아마 항고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자, 항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항고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뭐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없고 민주당에선 즉시 항고하라라고 해서 이 공식 용어가 즉시 항고죠. 즉시 항고를 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출소 지휘라고 해야 되나요? 석방 지휘라고 해야 되나요? 예. 검찰에서 석방을 위한 지휘를 하는 것을 기다리겠다라고 해서 석방의 무게를 두는 쪽으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현주 의원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검찰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더라도 저는 검찰이 좀 시간을 좀 필요는 하겠지만 저는 항고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게 되면 뭐 지금 벌써 민주당에서 많은 근거 없는 의혹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단지 이제 검찰과 뭐 공수처, 경찰 간의 뭐 기싸움 이런 걸 벗어나서 워낙 사안의 중요성이 있고 국민의 혼란을 가져올 지금 벌써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항고해서 분명하게 그럼 대법원에서 많이 판결을 받아서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문제는 클리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되면은 더 국론은 분열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재판, 헌재 판결도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결국에는 항고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예, 김성일 위원 생각도 비슷하세요? 검찰이 절차적인 부분에서 잘못이 있다고 지금 법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검찰은 어떻게든 그렇지 않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거 아닐까요? 자신의 잘못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속 취소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잘못된 사인으로 읽히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이 무죄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사인이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검찰은 지금이라도 즉시 항고를 해서 본인들의 아주 중대한 잘못을 치유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그런 길이 될 겁니다. 예. 자, 그 부분이에요. 지금 온라인 공간에서도 그렇고 뭐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도 구속 취소 그리고 석방 이런 단어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시간이 많지 않으면 그거 다 일일이 맥락상 파악을 하면서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 그러면 무죄 판결 난 거야? 혹은 무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미리 판단을 한 것이야? 혹은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법률적 지식이 아주 두텁지 않다면 그런 거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 법원의 결정과 법원의 앞으로의 내란 혐의에 대한 판결은 전혀 별개라고 보면 될까요? 예, 전혀 별개입니다. 지금 나온 결정은 구속과 관련돼서 원래 그 피고인의 신체를 구금하는 것은 판결이 확정돼야지만 구금하는 게 원칙인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는 수사 단계부터 신병을 구금을 합니다. 그것을 구속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구속 사유와 관련된 것 그리고 구속 기간 내에 공소 제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와 관련된 것 예. 요것에 관한 판단이지 이 윤석열 씨가 내란죄를 범하였느냐 범하지 않았느냐에 관한 판단은 전혀 아닙니다. 예. 그 뭐 부분은 명확히 이렇게 구분해야 예를 됩니다. 들어보면 되겠습니까? 민사 소송에서 본안 판단을 하기 전에 관련자들이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 가처분을 받아준다고 해서 그 본안 소송이 그대로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입니다. 비슷하게 맥락을 이해하면 근데 되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가처분은 그래도 이 본안 쟁점을 어느 정도 좀 들여다보는데 예. 지금 이 구속과 관련된 것은 전혀 그것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내란 혐의의 유무죄에 대해서는 예. 전혀 들여다본 게 아니라 예. 그렇죠. 다만 구속하는 그 절차상 시간 계산 잘했냐, 예. 서류가 어디 있을 때 그 계산 넣냐 안 넣냐, 예. 혹은 수사 권한에 대한 여러 해석이 분분한데 예. 그런 여지를 줘야 되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그 여지를 없애야 되느냐 이런 점을 지금 집중해서 판단한 거라고 예,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그렇죠. 예. 저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많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검찰이 구형을 때렸을 때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무조건 항소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구속영장을 받아서 구속수사를 하고 있는데 구속 취소 결정이 났어요. 근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하고 시간을 소비한다? 그럼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왜 저렇지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거 워낙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즉시 항고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판례 또는 많은 국민들이나 법조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법논리로 지금 이게 구속 취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서울고검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7일 이내에 하게 되어 예, 있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근데 예. 지금 왜 아직도 이렇게 판단을 미루고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지는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는 반드시 즉시 항고를 해야만이 검찰의 명분과 그동안에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이 잘못된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헌법재판소 앞에 많은 또 극우 태극기 부대들이 모여서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이 현상들이 꽤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빨리 즉시 항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구속이냐 아니냐는 수사의 방법이거든요. 구속 수사를 하느냐 불구속 수사하느냐는 사건의 중대성이나 증거 인멸이나 또 도주 우려 이런 거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탄핵 심판하고도 관계가 없고 유무죄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면 탄핵에 반대하는 또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갖고 더 선전선동과 가짜 뉴스에 휘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있어서도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예상되는 대로 다음 주 중에 다음 주 금요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예. 길로 가는 것이다. 예.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게 왜 검찰이 항고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판결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한의 공소 기한의 문제보다는 공수처의 권한에 관한 이제 이슈인데요.
오늘 재판 기록을 보면은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얘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 범위를 벗어나서 그 권한 밖의 수사를 진행을 했다라는 점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걸로 된다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사실은 헌재에 제출된 공수처의 수사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과연 고려가 될 것이냐, 고려가 되면 안 되는 수순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헌재에서 이제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수사 기록들의 조정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지금 오늘 판사의 그 기록을 보더라도 재심 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항고를 해서 대법원의 이 판례를 통해서 이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제가 설명을 좀 보태드릴게요.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법원이 여러 가지 나열한 설명문 중에서 그 말씀하신 재심 가능성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해야 된다. 또 수사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혹여라도 나중에 이 절차상의 문제 혹은 수사 권한의 문제로 인해서 추후에 재심을 또 신청하고 그걸 또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마저 주지 않기 위해서 일단 좀 정리를 이 단계에서 한번 한 차례 하고 가야 된다는 취지로 법원에서는 설명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넘어서는 수사를 공수처가 했다라고 판단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죠. 예, 공수처가 그래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불법 수사를 한 것이다 라고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시청자들께서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빌미를 혹여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민현주 의원께서는 아예 이번 참에 이 판례로 한번 남겨보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다는 점을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지요. 현장 영상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대통령 관저 앞에는 그동안에 경찰 버스가 다 빠졌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지금 오른쪽 우측 가운데 쪽에 보면 상단에 경찰차들이 배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집회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 단상 같은 것들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의 모습이고요. 경찰차의 벽이 다시 한번 세워졌습니다. 또 여러 집회 참가자 혹은 집회 주최 측이 현장에 좀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이제 체포 여부가 쟁점일 때 그때만큼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입니다. 화면 우측에 대통령 지지자들로 보이는 집회 참가자들이 여러 깃발 또 태극기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검찰에서 항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도 짚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김영현 위원님. 예, 바로 석방되는 거 아니죠? 예, 맞습니다.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 기간이 7일입니다. 7일 이내는 그 재판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재판을 집행한다는 얘기는 석방을 의미하는 건데 7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석방을 할 수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7일 동안은 검찰의 시간이다. 그렇죠. 예, 검찰이 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 내린 결정을 7일 동안은 집행할 수가 없다. 예. 검찰이 결정을 안 하면. 예. 그리고 이제 7일 이내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아직 구속된 상태에서 그 항고심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항고심에서 만일에 원심 파기 결정을 하면 계속 그대로 구속이 되는 것이고, 항고심까지는 얼마나 기간이 걸릴까요? 그리 오래 걸리진 이 않죠. 사건은 아마 신속하게 법원이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그럼 됩니다. 며칠 정도 걸리겠네요? 한 일주일 남짓 되지 않을까. 일주일 정도요. 예. 그리고 이제 원심에서도 만일에 항고심에서 원심 파기 결정이 아니라 항고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 검찰은 또 그것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다가. 그러면 똑같이
그 7일 동안은 석방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항고심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즉시 항고 기간 이내에 7일 동안 석방을 못하고, 만일에 그 7일 이내에 재항고를 하게 되면 검찰이 또 다시 구속된 상태에서 재항고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로부터 7일간 이것도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나요? 날로 기간입니다, 이거는. 이건 날로 하면 되나요? 예. 7일 이내에 검찰이 항고할 것이냐, 항고를 포기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항고를 포기하면 석방이 됩니다. 예. 그런데 7일 이내에 항고를 하면 항고 법원에서 첫 번째 그 판단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마치 2심 재판처럼 예. 진행을 해서 판단을 내리고 1심이 맞았다라는 판단처럼 기존 판단을 유지하면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는 예. 그때는 재항고라고 표현하죠. 예, 예, 재항고. 즉 법원의 3심 제도로 따지면 마지막 3심을 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있기 때문에 당장 석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이 결정을 한 법원도 그렇게 대법원까지 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말끔 해소를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안 판단에 나중에 영향을 못 미치게 될 것이다. 네. 라는 생각하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좀 뒤에 써놓은 것입니다. 예. 부분이. 예, 김성열 위원은 항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물론입니다. 항고를 해야죠. 이번 상황은 결자 해지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수사기관 두 곳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앞서서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으셨습니다만 저는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드라마 이런 데서 많이 보시잖아요. 강력범 체포할 때 어떡합니까? 체포할 때 우리가 흔히 아는 변호사 선임해야 된다라는 미란다 원칙 고지해 주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서 안 하고 데려가게 되면요. 현행범인 거 뻔히 알면서도 구속을 취소해 줘야 돼요. 마찬가지 경우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미란다 원칙 안 읽어줬으면 담당 형사 책임져야죠. 근데 이 경우는요.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러면 이거 검찰총장, 공수처장 둘 다 책임져야 될 만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사실은요.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요. 공수처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가 늦게 준 게 맞아요. 욕심 부리다 망친 거죠. 근데 검찰은 또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거 구속 기소하기 이틀 전에 24일 날 법원에다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합니다. 근데 연장 신청이 불허가 돼요. 그때 판사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거 공수처에서 다 수사해서 남겼는데 검찰 니들이 무슨 수사를 더 하겠다고 구속 기간을 연장을 해달라는 거냐.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랬으면 검찰은 그 순간 바로 즉시 기소를 했어야죠. 24일에 기소했으면 지금 이 일 없잖아요. 예. 근데 24일이 아니고 이틀 뒤인 26일에 기소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두 수사기관의 문제인 거고요. 이 부분은 둘 다 책임을 좀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틀 사이에 검찰이 고검장 회의를 열거든요. 검사장 회의인가요? 고검장 회의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검찰 수뇌부 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그대로 기소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회의까지 거쳤기 때문에 그 회의를 거치면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원에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줄 수밖에 없었나? 이런 생각은 좀 지워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어떻게들 보세요? 저도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검찰에서 구속 기간을 산정하는 내부 업무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없다 그러면 판례도 봤을 거고 또 다른 기관에다가 업무 협조도 요청했을 거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검장 회의를 통해서도 뭐 누군가 거론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리둥절합니다. 이 중요한 사건을 갖고 날짜 계산으로 인해서 이것을 구속을 취소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그 업무의 기본이죠. 예. 기본을 망각한 기소라는 것을 법원에서 판정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누가 국민들이 이해하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는 거죠.
즉시 기소를 하면 되는데 왜 시간을 이틀 끌어갖고 이 논란을 자초하느냐. 따라서 이 많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검찰이 빨리 즉시 항고를 해야만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도 없어지고 또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 판단 속에서 앞으로의 수사의 혼란함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거든요. 예. 아까 박주민 의원이 페북에다가 글을 썼나 봐요. 날짜와 시간은 법조문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다. 형사소송법은 법조문을 통해 일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예. 무리한 해석인과 동시에 기존의 선례들을 뒤집는 사례가 될 것이다. 라고 돼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속기간이 10일인데 구속된 날로부터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이 사건에 대해서만 법원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는지 다시 한번 즉시 항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길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가 빨리 탄핵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점에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원이 그 구속기간 갱신에 대해서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갱신 신청에 대해서. 근데 그때 기각을 하고 나니까 그 검사장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좀 굉장히 뜨악했었습니다. 이 중체단 시기에 저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검사장들이 모여서 뭘 하겠다는 건가? 그거는 그런 회의를 하는 것은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할 때나 그런 회의를 하는 것이지 지금 이거를 빨리 구속기간 내에 기소를 해야 되느냐 기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중차단 시기에 한가하게 모여가지고 뭘 논의를 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때 무엇을 논의했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아마도 그때 이제 검찰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공수처에서의 구속은 경찰에서의 구속과 비슷한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의 구속기간 10일과 별개로 검찰의 구속기간 10일을 당연히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구속기간 갱신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공수처의 구속기간은 경찰의 구속기간과 같이 봐서는 안 된다. 검사의 구속기간이다라고 해서 기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들이 자신들의 권한이 법원에 의해서 침해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원에 의해서 침해된 그 자신들 고유의 구속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시간을 잡아먹었던 것이 그 검사장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검찰이 어쨌든 지금 7일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 대통령의 석방 여부가 1차로는 결정될 가능성이 꽤 있어요.